안녕하세요. 짧은 담요입니다. 이번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도 빅매치였는데요. 이번에는 우승 경쟁에 정말 중요한 1, 2위 간의 싸움으로 예상됐지만 1위와 4위의 경기가 되어버린 리버풀과 맨시티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맨시티는 안필드에서의 지독한 악연을 이번에도 끊어내지 못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했고요. 리버풀은 이번 승리로 아직 12경기만을 치렀으나 2위와 승점 8점 차로 우승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섰습니다. 그러면 양팀 라인업부터 보시겠습니다. 홈팀 리버풀의 라인업입니다. 평소 리버풀이 보여주던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파비뉴는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서 결장했는데요. 이는 경고 내장이 누적된 파비뉴의 카드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수비 라인에는 맨유전 이후에 무릎 부상 재발로 나오지 못하는 마팁 대신 로브렌이 나왔습니다. 원정팀 맨시티의 라인업입니다. 4-3-3보다는 데브라이너가 전진한 4-2-3-1에 가까운 포메이션입니다. 여전히 공격의 중심인 다비드 실바 선수가 지난 사우스햄튼전에서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주중 아탈란타와의 챔스 경기에서도 결장했는데요. 결국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비진에는 앙헬 리뇨가 중요한 경기에서 깜짝 선발된 것이 특징인데요. 이는 울버햄튼에게 2대0으로 패배할 당시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나왔던 칸셀루보다는 원래 포지션이 왼쪽 풀백인 앙헬 리뇨를 과르디올라가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제골은 이른 시간에 나왔습니다. 아놀드의 핸드볼로 혼란스러운 틈에서 로버트슨이 마네에게 길게 찔러줍니다. 마네가 측면에서 돌파한 후에 올린 낮은 크로스를 균도안이 급하게 처리했고 이를 파비뉴가 침착하게 잡아서 완벽한 임팩트로 마무리했습니다. 리버풀의 역습에 대응하기 위해서 맨시티 중원이 모두 박스 안으로 빠르게 들어오면서 그 이후에 세컨볼에 대한 대응이 힘들었던 것이 실점으로 이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추가골도 얼마 후에 바로 나왔는데요. 아놀드가 멀리 로버트슨에게 반대로 전환합니다. 로버트슨이 넓은 공간에서 크로스한 볼을 살라가 헤더로 득점했습니다. 리버풀이 오른쪽으로 빌드업 하려고 할 때 선수들의 라인 간 간격이 넓었기 때문에 맨시티의 선수들이 좌우 폭을 좁게 하여 리버풀의 패스길을 막았는데요. 이 틈으로 아놀드가 로버트슨에게 전방으로 길게 찔러준 패스가 일품이었습니다. 리버풀의 세 번째 득점 보시겠습니다. 리버풀이 스로인 공격 후에 핸더슨이 과감하게 측면 돌파를 성공시키며 크로스를 하는데요. 이를 마네가 헤더로 마무리합니다. 마네가 워커의 앞으로 가는 척 하다가 공이 올라오면서 뒤로 돌아가며 워커를 속인 움직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맨시티는 마네 골을 터뜨리며 뒤늦게 추격 의지를 살렸는데요. 앙헬 리뇨의 크로스가 번번이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로브렌의 발에 맞고 굴절된 크로스가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운 좋게 전달되며 실바가 어려운 자세에서 득점했습니다. 킥오프와 함께 양팀은 라인을 높게 올리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맨시티가 측면 스피드를 활용해 리버풀을 괴롭히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실바의 돌파력을 이용해 빠른 템포로 리버풀이 수비를 뚫으려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리버풀이 역습 한 방으로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그 전에 핸드볼 논란이 있었는데요. 실바가 오른쪽에서 돌파하는 상황에서 아놀드의 팔에 공이 맞았다고 맨시티 선수들이 항의를 했는데 이미 그 전 장면에서 실바의 손에 먼저 볼이 맞았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공격자가 의도와 상관없이 손에 볼이 맞아서 핸드볼 파울로 경기가 중단되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놀드의 팔이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득점 후에는 리버풀이 올라오며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맨시티가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패스가 자주 끊겼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실바가 전진 패스 후에 측면에 공간이 있어도 올라가지 않았고 균도안 또한 급하게 데브라이너에게 패스를 시도하며 평소 삼각형을 만들며 천천히 점유율을 만드는 것과 달리 조급해 보였습니다. 리버풀의 두 번째 득점 이후에는 맨시티가 4-4-2의 형태로 수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때 맨시티는 특별히 마크맨을 정해두지는 않고 리버풀이 빌드업 시작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압박 선수가 되는 압박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리버풀의 좌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가장 고르게 나눈 포메이션인 4-4-2를 선택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리버풀은 후방 빌드업이 탄탄한 맨시티를 상대로 3명의 공격수만으로 전방 압박을 가했고 측면을 활용하려던 맨시티의 차선책마저 차단했는데요. 측면으로 상대를 몰아내는 수비를 잘하는 바이날둠을 필두로 라인 간 간격을 좁혀 마네까지 내려와 수비 가담을 하기 때문에 맨시티 윙어들이 쉽게 측면에 고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맨시티는 우선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균도안과 로드리가 더블 볼란치처럼 내려와 있었는데요. 이때 리버풀은 압박보다는 더블 볼란치로 볼이 가지 않도록 수비하는 판단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도 데브라이너의 패스 플레이와 아구에로의 라인 침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데브라이너가 좋은 터치를 침투 패스로 연결했고 아구에로가 트랩을 피하기 위해 살짝 라인에 들어왔다가 침투하는 움직임이 매우 좋았지만 슈팅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맨시티가 추격에 실패하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시작 얼마 뒤에는 리버풀이 추가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득점 전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맨시티가 타이트하게 압박을 가져가지 않았으나 아놀드가 볼을 잡았을 때 투톱 형태로 수비하던 아구에로와 데브라이너가 파비뉴를 자유롭게 두면서 파비뉴가 빌드업의 다음 단계로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실점으로 이어진 맨시티의 팀적인 실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반전에도 언급했듯이 맨시티가 측면으로 올라가려 하면 리버풀은 라인 간 간격을 좁히면서 맨시티의 이선 플레이를 차단함과 동시에 측면 자원을 고립시켰는데요. 이러한 양상에서는 다비드 실바의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수비벽을 무너뜨리는 플레이의 부재가 아쉬웠습니다. 리버풀은 맨시티 측면 공략에 발맞춰 밀러와 핸더슨을 교체시켜줬습니다. 그로 인해 마네가 우측 미드필더로 내려가고 밀러는 좌측 미드필더, 살라가 톱으로 올라가며 4-4-1-1처럼 만들었습니다. 리버풀이 좁게 수비 라인을 형성하여 그나마 맨시티가 공략할 부분인 리버풀의 풀백 뒷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게 지역 방어를 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과르디올라는 결국 아구에로를 빼고 제수스를 투입했습니다. 동시에 4-2-3-1에 가깝게 운영되던 포메이션을 4-3-3으로 바꾸면서 실바가 오른쪽 미드필더, 데브라이너가 측면 공격수로 위치하는 기존의 맨시티 포메이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포메이션으로 맨시티는 득점에 성공했으며 준비된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79분 만에 힘겹게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핸드볼에 대해 맨시티가 불만을 품었는데요. 워낙 볼과 가까운 위치에서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공이 팔에 와서 맞았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이때 아놀드의 팔이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었는데요. 이는 지난 시즌 챔스 결승전에서 시소코가 핸드볼로 페널티킥을 내준 것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펩은 판정에 불복하지 않고 트와이스를 찾았습니다. 클롭은 리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라를 빼고 고메즈를 투입하며 잠그려 했습니다. 그러나 펩은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인해 교체 자원을 더 이상 가동하지 않으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더 이상 주사위를 굴리지 않고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는 바이날둠은 이번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 97%, 단 한 차례의 패스만을 실패하며 지네딘 지둠, 빛과 서둠 모두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맨시티의 아구에로는 안필드 무득점 징크스를 깨지 못하고 여러 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는데요. 덩달아 맨시티 또한 안필드에서의 무기력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맨시티는 상승세의 첼시를 다음 경기에 상대하는데요. 맨시티가 경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타이틀 방어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진을 틈타 리버풀은 우승에 한 차례 더욱더 가까워졌으며 남은 전반기 경기 중 까다로운 상대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 레스터시티밖에 없습니다. 리버풀이 과연 이번 시즌에는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